자, 이번 앵커의 픽 주차장 관련해서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인천에서요, 지하 주차장 단말기 바로 앞에서 며칠째 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차 한 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지수 기자, 그 차량이 거의 일주일째 지금 그러고 있다네요. 맞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엿새째 저 상태라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차량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게 이 주차장 차단기 바로 앞에 차량을 세워뒀습니다. 이 당시 CCTV 영상이 확인이 됐는데요. 지금 저 사진이잖아요. 맞습니다.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데 그 앞에 차량이 멈춰서 있고 지금 영상으로 보이신 저 남성이 지난주 목요일 오전 8시 반쯤에 저렇게 차를 세워두고 홀로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가 건물의 유일한 주차장 출입로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안에 있는 차량이 나올 수도 없는 상태에 지금 엿새째 강제 봉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사 결과 이 차량을 놓고 간 사람, 이 건물 5층 상가 임차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40대 남성 원래는 외부인도 공짜로 이용할 수 있었던 이 지하 주차장 얼마 전부터 저렇게 차단기를 놓고 요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불만을 품고 본인의 차량을 저렇게 차단기 앞에 세워놓고 사라진 겁니다. 김진일 변호사, 이렇게 지금 주차장이 있고 이렇게 딱 막아놓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 상가 이용하는 이용객들 불편함이 상당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 이 건물에는 1층에서 5층부터 이제 노래방부터 시작해서 한 20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건물 6층부터 8층까지는 지금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모텔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제 식당이나 뭐 노래방이나 이런 점포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차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봉쇄 전에 지하 주차장에 차도 주차가 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지하에 주차되어 있던 차가 이제 5대에서 6대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아, 이게 막고 있으니까 못 그렇죠. 나오겠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차를 빼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냥 둘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에서 이제 아까 공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서 일하시는 그 현장 소장을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공사하는 인부가 이제 주차장에 있는 차를 빼지를 못해서 이제 집에도 가지 못하고 아이고. 인근 모텔에서 이제 숙박을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토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지하 주차장에 갇힌 차량들 차주나 다른 불편 겪고 계시는 이런 뭐 이용객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피해는 법적으로 뭐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형사 책임도 성립을 당연히 하고요. 그다음에 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 형사적으로 지금 이렇게 차를 주차를 해놓으면 이 건물에서는 주차장을 제대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이제 일반교통 방해죄에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민사적으로는 또 별도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이렇게 영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당연히 있겠죠. 주차장 운영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진수 기자, 근데 이렇게 피해가 막심하면 여기 이렇게 차단기 올리고서 이거 견인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행법상 견인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현행법상. 네, 이게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로 포함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건물 상인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차량을 두고 간 남성과 그의 가족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서 오늘 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오. 전해졌습니다. 야. 이 경찰이 좀 강력하게 나선 건데요. 이 해당 차량을 압수하고자 이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할 방침이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다른 데서요, 차량이 주차장 입구 막았다가 뭐 문제 크게 일어난 적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5년 전 일입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지하 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차량으로 일부러 막은 또 다른 차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주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네. 해당 차주는 자신의 승용차에 붙은 이 주차 위반 경고장 이걸 떼어달라라고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했는데 이걸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7시간 동안 주차장 진입로를 본인의 차량으로 막아섰습니다. 자, 이 인천의 주차장 얼른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뭐 다른 지금 상가에 있는 뭐 상가 주인들이나 이 상가를 방문하신 분들이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텐데 원래 좀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주차장 한 군데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주차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차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주차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 사설 주차장에 1시간 정도 주차하면은 요금이 얼마나 나와요? 보통 이제 사설 주차장이 좀 비싸다 하더라도 뭐 10분에 한 2,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뭐 1시간에 12,000원 정도 이렇게 보통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시간에 12,000원 정도.
자, 그런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주차장 1시간 주차했더니 9만 원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실제로 이제 오피스텔 측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오피스텔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민간 업체에 주차장을 위탁을 해서 24시간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금이 얼마냐면 10분에 부과되는 요금이 15,000원입니다. 아, 10분에 1,500원 아니고 15,000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1시간에 15,000원이 아니라 10분에 15,000원인 와.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주차장에서 이제 주차를 하면 하루 최대 요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많아도. 맞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 최대 요금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24시간을 그대로 저렇게 10분당 15,000원으로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만약에 하루 종일 주차를 할 경우에는 216만 원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많이 부과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의 세입자라던가 상가 이용객이 아닌 외부 차량의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한다거나 아니 뭐 할인한다거나 이런 대상도 이제 전혀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김재수 위원장. 근데 주차 요금 이렇게 10분에 무슨 1,500원은 제가 많이 받는데 10분에 15,000원. 이렇게 책정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 비싸도 너무 비싼데요, 이거. 그러니까 외부 차량은 주차하지 말라라는 것 같아요. 근데 해당 이제 오피스텔이 이제 번화가 근처에 좀 있나 봅니다. 또 주차 공간이 마땅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오피스텔에 입주하신 분들이 피해를 본다. 아마 이런 관리소 측의 뭐 고충 같은 것들이 반영된 것 같은데 최근에는 저렇게 주차요금을 받는 오피스텔 내지는 아파트들이 좀 많아지는 경향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높은 가격을 책정해 놓고 들어오지 않되 만약에 들어와서 입주자이거나 아니면 입주자가 발행하는 어떤 뭐 주차권을 해주면 요금이 면제되는 방식으로 네, 네. 아니면 할인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들어올 수는 있게 하지만 웬만하면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좀 제도를 좀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문을 닫아버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금을 굉장히 높게 거의 현실성 없게 측정을 해서 오지 마십시오. 여기는 입주자 전용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지영 부원장. 근데 정말 제가 일이 있어서 여기 이제 주차를 해서 하루 주차했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김진희 변호사 설명대로 1시간에 9만 원이면 얼추 계산해서 하루면 24시간이면 200만 원이 넘는데 이거 어떻게 다 내요, 이거를? 우리 최근에 건물 1층 화장실을 개방하자는 조례나 규칙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요? 저 특정한 처음 듣네요. 상황이라든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런 부분에서 봤다면은 이것도 사실은 한번 어떤 예외를 둘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거는 소유의 문제와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과의 공존의 문제입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만은 사실 이윤 추구라는 것이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이윤이 추구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어느 정도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선진국의 예를 하나 들자면요. 선진국에는 주차장을 대도시의 생활 에소시 첫 번째 조건으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어디든지요. 대도시 한복판에도 공공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공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한번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희 변호사. 근데 정말 이게 10분에 15,000원이면 이거 비싸도 너무 비싼데 이렇게 주차 요금 받아도 이건 문제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아무리 이렇게 좀 부당하게 과다하게 요금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규제할 마땅한 지금 수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는 있는데 네. 그 요금의 상한선이라던가 아니면 징수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례처럼 굉장히 과다한 요금이 부과됐다라고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현재로서는 딱히 어떤 법적인 규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객 입장에서 일단 조심해서 요금표를 잘 확인하고 이용을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 주차 관리하는 측의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이 주차 요금 가지고 뭐 큰 이익을 내겠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뭐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시간 하루 주차했을 때 요금이 200만 원 나온다. 이건 단순 계산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고요. 주차하셨다가 나올 때 이 벨 누르고 여러 사정들 얘기하면 그 주차 요금 안 받고 그렇게 보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요즘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죠. 그거 생각하면 과연 얼마나 오죽 심각하면 요 정도까지 할까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지자체들이 이 주차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들 좀 많이 내서 주차난 해결하는 데 좀 앞장섰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